바로 첫 번째 사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첫 번째 사연은 가상화폐 관련에 되어서 이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연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뒤늦게서야 가상화폐 투자를 시작하게 된 30대 회사원입니다. 원래는 처음 열풍이 불 때 잠깐 거래했다가 이제 다시 거래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업땡땡이라는 이 유명한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거래소의 코인들은 시세 자체가 분석할 것도 많고 다른 거래소 가격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제일 싼 이런 거래소를 찾아다니다가 이 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거래량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리 봐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거래량이 나오고 여기에 시세도 이 다른 대형 거래소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 내용을 자세하게 보니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문을 자체적으로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합법입니까? 그리고 코인은 법적인 제재가 없다는데 이것도 제재가 없나요? 최근에 제가 비트코인을 좀 사둬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반대로 이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아이오땡땡이라는 코인에서 손실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 거래소 홍보할 때 들어간 메신저방에서 추천픽을 줄 때마다 수익이 나길래 따라했고 그때는 드리블도 잘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손절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심되는 건 우리 방에서 들어가면 결정적인 순간에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왠지 좀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짜고 치는 거면 불법 아닌가요? 라고 이 사연자가 올려주셨네요. 자, 중요한 이 포인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국내 거래소는 아무나 설립이 가능한가요? 이게 만약 좀 현재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명목에서 좀 시세 조정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먼저 우리 변호사님께서 여기에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처음에 이제 네네. 질문을 주신 게 국내 거래소 설립, 네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떠한 요건에서 설립을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네. 것 같은데 궁금해요. 일단은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저도 만들 수 있나요? 저도 만들 수 있고 아, 그래요? 아나운서님도 김본스타님도 다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영세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진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서 네네. 이런 어떤 부작용으로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입법부가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입법이라는 네네. 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법제화 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빨리 입법이 돼야 되긴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네네. 아니 생기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해야 된다는 제도 나와야 된다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했고 네, 뭐 맞습니다. 정부에서 뭐 TF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결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프로가 뭐 네. 시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입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국회의원들이 네. 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죠. 빨리 아니, 이거에 맨날 대한 놀더라고요. 맨날 네. 싸우기만 하고. 규제 맨날.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막 없어서 맨날 이제 문제가 삭발하고 되는 맨날 거죠. 놀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좀 진짜 문제가 그만 좀 놀고 입법부에 빨리 이런 거나 네. 빨리 이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사업자 혹시 등록을 통신 하면은 판매가요? 네? 통신 판매만 맞아요. 통신 판매요. 통신 판매만 내면 뭐 돼요? 통신 판매, 네. 뭐 유통 막 이런 식으로 아, 해서 네네. 예, 현재 있는 분류 기준에 맞춰서 사업자 등록을 내면은 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방금 이제 김본스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입법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네네. 문제가 많이 되니까는 아, 이거를 논의는 하고 규제를 있나요, 해야 돼. 지금? 예, 논의는 계속 논의 중이에요. 논의만 하고 있구나. 예, 이거를 이제 신고제나 허가제로 바꿔야 네. 되고 사행성 업종으로 규제를 하자. 그리고 벤처 투자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시켜버리자. 뭐 이러한 식의 이제 입법 논의가 되고 있어요. 뭐 언제 될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하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있어요? 뭐냐면 가상화폐 실명제, 거래 실명제. 실명제. 이게 뭐 개인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을 한다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이 이루어질 때 이제 시중은행의 실명 계좌를 이용해서만 이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자. 네. 현금으로 살 경우엔
근데 또 이제 요즘에는 또 현금을 안 사요. 다른 코인으로 사지. 코인 대 코인으로 코인 대 사죠. 코인으로. 아유, 그러니까 네. 이러한 경우에는 또 이 규제안이 적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범죄자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게 빠르죠. 요리조리해서 살짝씩 네. 피해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입법부, 사법부가 막 따라가는 현실인 거죠. 네. 어쨌든 그런 거는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이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시세 조정에 해당을 할 경우인데 네네. 이게 시세 조정에 해당할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주식이에요. 네. 네. 그러면 뭐 자본시장법 등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법이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있어요. 네, 법이 있으니까. 굉장히 네. 상세하게 규정을 네네. 하고 있는데 가상화폐 시세 조정이다? 이거를 과연 네, 자본시장법을 유추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가도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해서 자본시장법 적용은 가능한 건가요? 이건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는 판단에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시세 조정 등의 행위 등의 금지라고 해서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누구든지 상장 증권 네네.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에 관해서 네. 라고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여기에 가상화폐가 편입이 되나? 포섭이 안 되나? 되겠네.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항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 및 가상화폐라고 돼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시세 조정행위에 해당하면은 안 되는 바로 거. 처벌을 할 수 그 있지만 안에 되게 들어오면은. 답답한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네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유추 적용을 이 조항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된다라면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거는 입법에 공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처벌 규정에 공백이 있게 돼서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요. 유사소신 행위에는 걸릴 수 있어요. 유사소신. 네.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법의 시세 조정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법이 있지만 유사소신행위 금지에 관한 법으로는 또 처벌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본수사님 지금 네. 이게 만약에 현재 지금 가상화폐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셨지만 네네. 주식은 한국거래소라는 네. 거래소가 법이 규정이 있어요. 자본금 얼마에 네네. 거래소를 한국거래소만 둔다. 문제는 뭐냐? 한국거래소밖에 없어요. 경쟁을 안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연봉이 높죠. 연봉이 높습니다. 네. 경쟁이 없습니다. 편해요. 그 어떤 얘기도 있었냐면 그 여의도에서 한국거래소 주변에 그 휘트니스나 이런 데 다니면 좋은 신랑감 만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었어요.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좋은 신부감도 신부감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등록해줬네. 그쪽에 영어학원 직장인들로 미어 터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경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경쟁이 좀 필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CME, CBOE 뭐 이런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래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소끼리 서로 경쟁하고 좀 더 좋은 상품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아직 한국거래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규정이 이제 명확하게 잘 잡혀 있다 보니까 그 규정대로 진행하고요. 시세 조정이 아닌 실제로 이제 옛날에 이제 주로 어떤 게 많이 있었냐면 옵션 거래나 파생 상품 중에 옵션 거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장 유동성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억지로 거래를 하게끔 해줘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없는 ETF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거래가 잘 체결될 수 있도록 며칠 내로 일정한 호가 범위 내에 총량의 얼마를 넣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상품을 만든 회사가 주문을 넣어서 거래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이제 대신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죠. 뭐 ETF는 시세의 며칠 내로 여기 진짜 현 시세를 정확히 따라가야 되고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어길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불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법을 잘 지켜서 ETF나 이런 거 다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LP라고 합니다. LP들이 그 LP들이 정확하게 주문을 거기에 맞춰 잘 내고 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법적이 필요하네요. 법적인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